다양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보기만 해도 포근함을 주는 동물입니다. 복슬복슬한 털이 상징인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양은 우리한테는 뭐 꽤 친근한 동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1,000년 전쯤에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가축이 됐다고 합니다. 인류가 한 곳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기도 이전에 이미 양과 함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 당시 양은 지금보다 뿔이 크고요. 또 털이 짧은 사냥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오랫동안 인간과 살아오면서 환경에 맞게 진화를 했고 또 일부는 사람이 이렇게 개량을 하기도 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순한 성격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가축화하는 데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양은 비교적 온순하고 겁이 또 많은 동물인데요. 이렇게 야생에서 약자인 동물들이 생존 수단으로 택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무리짓기입니다. 특히 양은 가축 가운데서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동물인데 네. 집단으로 생활을 하면 포식자에 대한 경계가 쉽고요. 또 공격을 당하더라도 아주 일부만 희생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양의 특성에서 나온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희생양이라는 표현인데요. 네. 고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의 죄를 이 양 한 마리에게 대신 씌워서 벌판으로 내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를 희생양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양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홀로 생존할 확률이 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아주 가혹한 처벌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무엇보다 양 하면 말씀하신 그 복슬복슬한 털이 떠오르는데요. 털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야생 양은 지금보다 사냥에 더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양은 가축으로 함께 살면서 사람들이 뿔을 짧게 만들고 또 이 필요한 털은 길게 자라도록 계속해서 번식을 유도한 그런 결과입니다. 네. 특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복슬복슬하고 하얀 양의 모습은 털을 깎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리노 양인데요. 개량을 통해서 사람의 손에서 탄생한 종입니다. 이 메리노 양은 한 마리가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털의 양이 수컷의 경우는 8에서 10kg 정도, 암컷은 5에서 7kg 정도에 달합니다. 원래는 야생에 사는 양은 스스로 이 털갈이를 할 수 있는데요. 메리노 양은 주기적으로 털을 깎아줘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거나 또 이 무게에 눌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양털은 1년에 17cm 정도 자라고요. 이 무게만 8kg에 달한다고 하는데 네. 양들 중에는 이 무리에서 벗어나서 주인에게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렇게 되면 털 무게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로 죽거나 굶어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는 이 양털을 깎지 않으면 오히려 동물 학대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 양털을 깎아주는 게 뭔가 양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양의 생존에 꼭 필요한 행동이었네요. 네, 이렇게 양털을 제때 깎지 못해서 고통받는 양의 소식도 종종 들리기도 하는데요. 지난 2021년에는 호주 멜버른 북부에서 엉킨 털을 달고 다니던 양 한 마리가 구조가 됐습니다. 네. 이 버락이라는 이름에 보시는 이 양은 발견 당시에 털 때문에 시야가 거의 이렇게 가려져 있었고요. 병든 채로 숲을 배회하고 있었는데요. 이 버락을 겨우 구조를 해서 털을 깎아줬더니 털의 무게만 무려 35kg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 앞서 보신 것처럼 털 때문에 덩치는 어마어마해 보였지만 구조 당시에 버락은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뭐 이렇게 털을 깎고 난 뒤에 잘 관리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 털뭉치 달고 있는 모습 보니까 왜 깎아줘야 하는지 좀 알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양 하면 털이라서 막상 털이 없는 모습을 보면 좀 추워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워낙 양털에 포근하게 쌓여 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막상 깎으면 괜찮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양털은 날씨가 추워지기 직전인 늦가을 정도에 주로 깎는다고 합니다. 네. 이 시기에 양털의 품질이 가장 좋기도 하고요. 이 털이 수북한 상태로 겨울을 맞으면 양이 추위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무리와 떨어져서 지내다가 오히려 얼어 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털을 깎고 나면 양이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무리와 함께 모여서 겨울을 날 수 있다고 하네요. 참 신기한 습성을 갖고 있는 동물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양을 보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양모리 개잖아요. 네, 이제 수많은 양들을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유도하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 마리 개가 양떼를 이리저리 이끄는 모습이 좀 보는 재미도 쏠쏠한 편인데 네. 양은 늑대와 같은 객과 동물에게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가 쫓아오면 무리의 중심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는 다 똘똘 이렇게 뭉치게 되는 거고 하나의 덩어리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양무리 개의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마치 양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달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추격 본능을 충실하게 따르는 겁니다. 이 개의 입장에서는 혼자 무리에서 나온 양은 아주 사냥하기 쉬운 대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리저리 쫓아가다 보면 양이 무리 속으로 도망을 치게 되고요. 그러면 추격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가 의도를 가지고 양을 특정 장소로 모은다거나 움직이게 한다기보다는 이 양은 초식동물의 본성대로 도망을 치고 개는 육식동물의 본성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양몰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에 따라서 둘 다 움직인다는 건데, 근데 그러기에는 좀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몰이가 가능한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독특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사람이 이런 양무리 개의 본능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목동들이 양무리 개에게 크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 훈련을 통해서 이런 명령어들을 익히게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가 양떼를 너무 자주 가로막으면 양들이 풀을 충분히 뜯지 못하기 때문에 정지 신호를 준다거나 개를 불러들이게 되고요. 또 양떼에서 이탈한 양이 있으면 얼른 쫓아가도록 해서 무리로 되돌리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양몰이 개가 양을 모으는 방식도 언뜻 보면 단순히 쫓아가는 것 같지만 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눈빛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양을 노려보면서 압박을 가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 또 다른 방법은 양의 뒤꿈치를 무는 방법인데 뭐 발뒤꿈치를 물리면 당연히 아프니까 양들도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 방법은 개가 발길질을 당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양을 모으는 방법이 있는데 양들을 가운데에다 두고 양쪽을 아주 느긋하게 달리면서 마치 자기 영역 안에 가둬두는 것처럼 이 양을 한 곳으로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양몰이에 여러 방법이 있는 것은 양을 모으는 목적이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 뭐 양떼를 좁은 장소로 모을 때라든가 아니면 뭐 많은 개체수를 한 번에 이동시킬 때 또는 양의 종류에 따라서도 양몰이 방법은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그 양몰이 개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보더콜리잖아요. 왜 보더콜리가 가장 이렇게 적합한 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양몰이에 쓰이는 개는 보더콜리뿐 아니라 뭐 웰시코기라든가 저먼 셰퍼드 이런 여러 종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개들 중에서도 뭐 보더콜리는 아주 최고로 꼽히는 그런 종입니다. 보더콜리는 8에서 11세기경에 이 바이킹족에 의해서 스코틀랜드 지방으로 들어와서 순록을 지키던 견종이었는데 네. 지능이 높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또 운동량이 아주 많고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으면 오히려 무료함을 느끼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네. 특히 이 보더콜리의 경우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집중력이 아주 높고요. 또 이렇게 짖은 신호, 짖어서 내는 신호를 잘 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면 뭐 동물이 아니라도 뭐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부터 뭐 나뭇잎이나 테니스공 같이 작은 것까지 반응을 하고요. 또 집중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따라가긴 하지만 과격하게 물어뜯거나 공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런 모습도 뭐 보더콜리만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보더콜리가 최고의 양무리 개로 견종으로 꼽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은 복슬복슬한 양에 대한 이야기부터 또 양몰이 개 보더콜리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